시술로만 1억 태웠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1억 인증해봐라 이렇게 남기시더라고요. 인증 못해요. 1억은 훨씬 넘게 태웠거든요. 4050에게 이 시술이라는 것은 더 예뻐져야지 보다는 불독살, 마리오네트 주름, 이런 주름살 등 노화로 인해서 얼굴이 미워지는 게 스트레스인 분들이 정말 벼랑 끝에서 찾는 방법이라서 정말 중요합니다. 얼굴에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이런 팔자주름, 이중탁, 볼살 등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 꼭 하세요부터 여러분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까지의 다양한 시술 방법을 한꺼번에 쫙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얼굴 커지는 거 아시죠? 바로 피부가 늘어지고 근육이 처지는 것도 있지만 얼굴 뼈가 늘어나는 것도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얼굴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리프팅 시술 꼭 하셔야 돼요. 울세라부터 말씀드릴게요. 울세라는 초음파로 아예 진피층까지 세게 리프팅이 들어가는 그런 시술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처진 사람, 오랜 기간 점점 달라붙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시술인데, 일단 여러분 울세라는 아프죠. 만약에 내가 울세라를 받았는데 아픈 거 잘 모르겠다, 덜 올라붙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프게 받아야 효과가 좀 있긴 때문인데요. 만약에 내가 그런 거 못 참겠다 그러면 그냥 수면 마취하고 좀 세게 받으세요. 마취 없이 웬만하면 좀 그냥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울세라는 얼굴에 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볼이 패이거든요. 만약 나는 얼굴에 살이 좀 없어, 그 경우는 써마지 받으시면 돼요. 울세라는 사용할 때 정품 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품 팁을 확인시켜주고 스티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이 있거든요. 병원 예약하시기 전에 그게 가능한지 꼭 상담을 하세요. 눈앞에서 개봉해달라고. 그리고 상담 실장님과 상담할 때도 뭐 매니저급이나 아니면 팀장님급 경륜과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한테 상담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저는 시술 받을 때마다 항상 그런 분들을 먼저 소개를 받고, 그리고 매주 광고 촬영이 있다고 그분들께 말씀드리면 방송용 얼굴에 맞춰서 디자인도 더 신경 써주시고 붓기와 다운텀을 잘 계산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데 좀 잘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저는 얼굴에 살이 없어서 이 조금만 빠져도 이 눈밑이 굉장히 퀭해 보이거든요. 울세라 한번 맞으면 이 젖살처럼 조금 그래도 그나마 수분이라도 차있던 볼살이 훅 빠져가지고 더 꺼져 보이고 더 늘어나 보여요. 살을 빼주면서 피부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또 내려오는 그런 효과도 있고, 가볍게 끌어올렸을 때 잘 올라가긴 하는데 피부에 살이 없으면 좀 어렵죠. 하지만 오랫동안 유지가 굉장히 잘 돼요. 얼굴에 살 많으신 분들에겐 정말 최상의 시술인데요. 살도 뺄 수 있는 지방주사까지 같이 병행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 울세라는 전체적으로 탄력을 주는 거예요. 착 올라붙으면서 탱글탱글하게. 개인차가 좀 있긴 하지만 몸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러면 수술이나 시술 날짜를 좀 바꾸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40 넘어서는 간단한 울세라 써머지 같은 시술도 그 스트레스를 몸 전체로 받더라고요. 여러 번 오고 갈 시간 없으니까 다양한 시술 여러 가지 한 번에 받는 날이라고 하면 차라리 수면 마취 한번 하고 싹 받고 깨는 게 더 깨끗할 수도 있어요. 얼굴 축소와 볼살을 줄여들 수 있게 하는 울세라. 얼굴에 지방 많은 사람은 안심하고 맞을 수 있지만 또 저처럼 얼굴에 살 없는 사람은 사실 되게 고민되는 시술이죠. 하지만 또 살이 없다고 해서 울세라를 전혀 안 맞아도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늘어지는 바깥 피부를 팽팽하게 끌어올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땐 차라리 인모드를 하세요. 인모드는 지방세포도 태워주면서 피부를 바짝 조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얼굴 살 없는 사람도 꼭 필요한 하관관리, 턱선 이런 관리에 아주 베스트입니다. 얼굴살 날아갈까봐 고가의 울세라도 못 쓰는 우리 같은 사람에겐 해자 같은 레이저예요. 적은 샷수로도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100샷 요 정도만 해도 좀 여기가 다듬어져요. 울세라와 짝꿍이 뭐죠? 써머지죠. 울세라와 써머지는 너무 다른 역할을 하니까 둘 다 하면 가장 베스트인데, 써머지는 이 피부 표면이 탱글탱글하게 여기 라인을 싹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잔주름이 있고 전체적으로 좀 피곤해 보인다, 털력이 떨어져 보인다 하면 써머지를 얼굴 전체 한 900샷 정도 이상으로 받으세요. 형편껏 1년에 4번 받는 것도 좋고 최소 연 1회 정도도 괜찮아요. 울세라 써머지는 이렇게 짝꿍으로 30대 중반부터 투자하면 가장 좋습니다. 리프팅 중에 가격이 조금 저렴한 게 슈링크 인모드죠. 어떤 사람들은 슈링크가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샷수가 너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 이벤트로 받으면 100샷, 200샷 이렇게만 하잖아요. 하지만 리프팅은 원래 샷수를 좀 많이, 시간도 오래 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요즘 또 핫한 게 리프테라죠.
리프테라는 샷 개념이 달라요. 단위 자체가 커서 달러와 원화의 그 차이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레이저는 100단위 샷으로 계산하는데 리프테라는 1000단위로 계산하니까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가성비도 좋아 보이고. 그런데 리프테라 효과 제대로 보려면 적어도 5000샷 이상은 결제해야 눈에 띄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리프팅 레이저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든 의사 선생님이 디자인도 잘해야 되고 손기술도 좋아야 되고 샷수와 시술 시간에 따라서도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병원 잘 찾는 것도 능력입니다. 부지런도 떨어야 되고요. 이 모드는 포마랑 FX가 있는데 FX 모드가 지방 세포를 파괴해줘요. 이런 턱 밑에 이중턱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볼살 얼굴 좀 많으신 분들은 FX 모드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포마 모드가 또 있는데 포마 모드는 전체적으로 정리해주면서 타이트닝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라인 정리해주는 느낌이죠. 지방 제거보단 타이트닝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막 효과가 눈에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보톡스 필러는 기본으로 맞고 가세요. 짝꿍이에요. 하고 굉장히 추천 많이 드리잖아요. 보톡스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도 좋고 가격대도 싸죠. 보톡스를 많이는 맞고 싶은데 내성 생길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사실 연예인만큼 많이 맞을 거 아니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 내성이 덜한 보톡스가 있어요. 가격이 좀 있더라도 내성 없는 보톡스 맞으시면 그런 고민 좀 해결되겠죠. 보톡스 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브랜드의 차이도 있지만 이 보톡스와 다른 히알루론산 제제라든가 이런 것과 섞는 농도가 병원마다 다 달라서 그래요. 가격이 싼 곳은 어쩔 수 없이 농도를 좀 약하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효과가 좀 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이 여기 근육을 줄이면 다른 데를 쓸 수가 없으니까 말할 때마다 비대칭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처음 맞았던 거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얼굴 전체에 보톡스가 들어가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수순입니다. 내 얼굴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보톡스도 다 챙겨서 맞으시면 얼굴형의 개선이 확실히 될 거예요. 내가 예비 신부다,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소개팅이 있다, 미팅이 있다 이러면 티타늄 하세요. 유지기간이 짧고 그렇게 심하게 붉어지거나 다운텀이 길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요즘의 시술입니다. 다른 고주파 레이저도 샷수를 얼굴 전체에 다 맞으면 한 돈백 가까이 깨지는데 일주일 동안 너무 예뻐, 얼굴에 탁 달라붙어, 거울 볼 맞더라고 주위에서 막 칭찬해. 얼굴이 너무 싹 붙었다, 와 진짜 효과 좋은데 막 이러면 비싸도 열심히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 한 시술, 여러분 이거 정말 궁금해 하셨죠? 아시다시피 제가 매주 3회 이상은 여러분들과 라이브 소통 방송을 해야 하니까 얼굴이 부어있다고 해서 방송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커밍아웃을 했죠. 항상 눈꺼풀 못 올리는 거, 눈 못 뜨는 거, 마리오네트 주름 이런 거 스트레스 받는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매번 이마는 보톡스, 팔자 마리오네트 주름은 리프팅 레이저로 관리를 했죠. 한 10여 년을 그렇게 관리해오니까 마리오네트 팔자 주름은 깊게 파이고 이마 눈썹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장 가서 안면거상 하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특히 저는 이 오른쪽 눈 뜨는 힘도 약해서 더 티가 확 났죠. 리프팅도 그렇고 이런 시술도 그렇고 그나마 얼굴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얼른 시작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나이 들어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시점이 와요. 이마 눈썹 내려오는 거, 제가 조금 후회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다 보니 너무 보톡스를 많이 맞아가지고 커튼처럼 아예 눈을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실리프팅 할 건데 언제 할까 막 고민만 계속 하다가 어차피 인생 천년만년 살 건 아닌데 결심했으면 빨리 가자 해서 갔다 왔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속 시원하게 쫙 올라가는데 만져봐도 이물감 거의 없고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금 약 한 2주 됐거든요. 얼굴 엄청 부어있고 지금도 조금 기괴하게 올라가 있죠. 그래도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제 눈엔 너무 예뻐 보여요. 대박인 건 2주 이상을 얼굴에 손을 못 대요. 세수해야 하니까 억지로 하긴 하는데 너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무한정 라방을 미루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커밍아웃을 했죠. 자, 최악의 시술 2가지가 있어요. 시술이 문제라기보다는 공장형 병원의 한계점이죠. 팔자와 필러는 삼각존, 관자놀이, 여기 3군데, 얼굴살 이런 데 없으면 진짜 조금씩 한 번에 많이 넣지 말고 조금 늘려가면서 넣으세요. 제가 공장형 갔다가 디자인에 관심 없는 원장님 만났다가 아직도 이 관자놀이 필러가 울퉁불퉁해서 너무 속상했더라고요. 유튜브 보면 어떤 원장님들은 팔자 필러 자기가 엄청 잘한다고 하는데 꼭 그 시술 장면을 확인을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냥 가격 싸서 갔더니 아직까지도 이렇게 홈이 패여 있어요. 코 같은 데도 사실 포 뜨듯이 조금만 넣어도 되는데 막 3cc, 2cc 넣으라 그래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넣어서 과규정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팔자라던가 뭔가 디자인적 요소가 들어가는 시술들은 꼭
내가 원래 봤던 원장님 가격을 제 돈을 다 주더라도 그렇게 가서 시술을 받는 게 훨씬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게 또 시간을 아끼는 오히려 지름길이고요. 그리고 팔자에다가 필러 넣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추천이에요. 왜냐면 팔자 라인대로 이게 그 필러가 빛에 비치면 여기가 이렇게 선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건 그거대로 되게 안 예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실리프팅. 아니, 이마 실리프팅 마음에 든다며 놀라실 텐데 사실 이마 리프팅은 효과는 좋은데 팔자, 마리오네트 이런 데는 실 효과를 못 느끼겠어요. 특히 저처럼 하관 라인이 이미 이렇게 좀 짱짱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하기에는 그다지 막 되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주름이 그대로 잡혀요. 화면상엔 빛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좀 가라앉고 나면 줄의 장력 때문에 볼페임이 또 보일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 서서히 녹을 줄 알았는데 안 녹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또 실리프팅 하고 나서 초음파 고주파 하면 이 실이 좀 녹을 수도 있어요. 얼굴에 실이 들어가 있는데 센 리프팅을 받으면 이 실이 타는지 녹는지 이거를 원장님과 꼭 상의를 먼저 해보세요. 저는 마리오네트 주름 실리프팅 잘 안 된 것 같고 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가 주름 실리프팅은 안 할 것 같아요. 이중턱 많이 생기시는 분들, 이중턱은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이중턱이 크고 좀 많이 갖고 있을 확률이 높지만 체중이 적은 분들은 또 탄력이 그만큼 떨어져서 이중턱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또 뚱뚱한 사람들은 그 라인만 지방 제거를 해주면 좀 더 깔끔하게 라인이 정리되니까 더 해자죠. 얼굴살 많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간 지방 분해 성분을 얼굴에 맞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지방 분해 주사 얼굴에 맞고 왔는데 진짜 눈에 띄게 볼살이 정정 많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많이 추천한 게 이 얼굴 볼살 많은 사람들은 지방 분해 주사 그거만 맞아도 정리가 확 돼요. 물론 내가 가진 기본 얼굴 선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얼굴선이 막 안 예쁘다 좀 울퉁불퉁하다 이러면 그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여러분 노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면 시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세요. 뭐 이거 한다고 막 달라져요 이런 것보다는 자기 얼굴에 맞는 시술을 하는 게 좋고 솔직히 너무 많이 하면 또 나중에 얼굴 큰일 납니다. 피부층은 계속 자극을 받을수록 얇아질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걸 꼭 잘 따져서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의료법상 제가 병원 추천을 따로 못 해드리지만 대신 팁을 드릴게요. 비비톡이나 강남언니 이런 어플에서 서치를 정말 많이 해보세요. 그 강남 언니에서 어떤 병원을 신고했다 그러면 그 신고 리스트 같은 것도 있어요. 저는 신고 후기가 많은 데서는 절대 안 가요. 그만큼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게 했다는 거잖아요. 최대한 리스크가 적은 것으로 고르고 골라서 자유 게시판 같은데 내가 어디 시술 정보를 쓰면 요즘 어디 잘하는지 리스트업 쫙 나오거든요. 그걸 한 10개 정도 본 다음에 추리고 또 대표 원장님 후기가 많은 곳으로도 한번 추려보세요. 저는 20대 때부터 관리를 꾸준하게 받아왔거든요. 40대 중반이 된 이제서야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이미 처지고 나면 정말 손 쓸 기회가 없습니다. 처지기 전에 계속 관리를 해야 한다. 이건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